안녕하세요. 예.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것과 가장 무서운 것, 가장 현명한 것과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세월이랍니다. 세월.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잊혀진대요. 아무리 슬픈 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거고, 아무리 기쁜 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그러대요. 자연은 스스로, 자연이 이러잖아요. 자연이 한자로 쓰면,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된다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련,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된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 도의도 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이라는데, 아마 여러분도 공부가 72일 남았다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점점. 그래서 자신감이 합격이에요.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봐요. 이걸, 내가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합격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는 투자론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하고 금융론 일부를 할 건데, 이 내용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내용을 시험 볼 때까지 저한테 몇 번을 듣냐면요. 자, 그러면 7월달, 8월달에 이거 이제 오늘 듣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9월달에 되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투자론 2에서 순형가법이라는 거 배우죠? 그럼 순형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하고 내부순위법은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볼 때 매주 순형가법은 내용이 들어가요. 문제가. 그럼 순형가법을 이제 9월 달에는 매주 듣는 거예요. 매주. 수익성지수도 매주 듣는 거고. 그다음에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이 끝나고 나면 그럼 어림셈법이라고 나오면서 순소득 승수가 뭔가, 총소득 승수가 뭔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매주 듣게 된다고. 매주.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저한테 몇 번 듣냐면 최소 4번은 듣게 됐어요. 4번. 그래도 안 된다. 최소 4번입니다. 그 많게는 6번까지.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출제자가 출제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자고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자, 가볼게요. 그럼 투자로는 이렇게 구성됐잖아요. 지난주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개념, 장점, 단점. 그럼 이제 공부를 한다고 봐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공부할 건가? 투자론에서. 그럼 투자의 개념에서는 투자라는 것은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한다. 이따위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의 개념은 뭡니까? 뭘 공부해야 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그걸로 끝이야. 그다음에 장점은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보호가 효과가 있다.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은요. 환금성이 낮다. 그러면 끝난다면 이게. 그럼 지렛대효과 이제 두 번째가 지렛대효과는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성 변동이 처리하는 거. 개념. 그다음에 정, 중립, 부.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떤 게 정인가? 어떤 게 부인가? 어떤 게 중립인가? 그다음에는 계산 문제가 있었죠. 자기 자본순 계산 문제. 그러면 끝났잖아요. 올해는 자기 자본순 계산 문제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럼 지렛대효과는 나온다면 이론적으로 나오겠죠. 지렛대효과에서 엄청나게 잘 나온 말이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점은 내 돈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나쁜 점은 투자 위험이 많다? 증가한다. 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처리 방법 6가지. 수익률은 기대수익률은 계산 문제고 요구수익률은 이론적으로 내고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가치를 따져보고 그런 내용을 머릿속으로 상기하면 되지. 자, 네 번째 포트폴리오는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뭘 잘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효율적 존성과 무차별 구성보다 접점이다. 접점. 이런 내용을 했고. 자, 투자 분석에서는 3개의 파트를 배웁니다. 투자 분석에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배우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배우고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을 배우고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현금 흐름에서는 2가지 있잖아요. 영업 현금 흐름, 처분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은 출제 유형이 몇 가지? 7가지. 순서를 암기하는가? 크기 비교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순용업 소득. 유효총 소득을 계산할 때 고려사항은 순용업 소득보다 위에 있는 거, 유효총보다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는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이고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이고. 5번째,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써요? 공부, 소감, 소계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는 6번째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가? 순용업소득 플러스 대체충당금 마이너스
이자 비용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이걸 순대이감으로 외웠고 그렇게 나온 것을 과세 대상 소득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뭐가 된다? 영업소득세가 되고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을 처리해 준다. 비용.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게 현금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업현금으로 처분 현금으로 지분복귀 출제 비중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매도 가격 마이너스 매도 경비 거기에 순매도 가격 여기서 미상한 지당 잔금을 차감하면 그러면 세전 지분복귀 자본이득수 차감하면 세후 지분복귀 미상한 지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할게요. 자, 오늘 공부 시작하는데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먼저 뭘 공부한가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뭘 먼저 공부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먼저 공부했던 게 뭔가? 이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세 가지 본다고 그랬어요. 이제 투자 분석에서는 거의 요거 배울 거라고 지금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 그럼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투자 분석 기법은 합계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자 투자 분석 기법. 자, 투자 분석 기법 합계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 구별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좀 배울 건데 이 논리가 어려우면 그러면 그냥 듣고 있어. 그냥 짜증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듣고만 있어 그냥. 자, 투자 분석한다는 말은 이 부동산 투자 분석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비교. 그것을 수입, 지출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 이걸 수지를 분석한다.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 수입과 지출을 지금부터 한번 이제 비교해보자고. 이 분산이 있으면. 그러면 지출은 얼마고? 10억. 요거 0, 현재 시점에 취득할 때 10억이 나가는 거야. 그럼 지출은 10억이야, 10억. 그러면 투자하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 즉,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데 두 가지 형태로. 1억. 이것은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거. 12억은 팔았을 때 나오는 거. 이 부동산 지금 3년간 보유할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거야. 5년을 보유할 수도 있고. 그럼 요 노랗게 써있는 글씨가 들어올 예상되는 금액. 그 들어올 예상되는 금액은 여기에 예상이 생략돼서 예상되는 현금 수입 얼마? 15억. 그럼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있죠? 그러면 15억이 더 크니까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투자 분석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 15억은 지금 돈입니까? 미래 돈입니까? 미래 돈이야. 그래서 지금 돈 10억하고 미래 돈 15억하고 어디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폐의 시간 가치라 한단 말이에요. 시간 가치.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동산은 나가는 돈은 10억이고 즉 현금 유출액은 10억이고 요 유출액이 지출액이죠. 유입액이 수입이야. 수입은 15억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15억이 미래가치라는 소리야. 미래가치. 그러면 미래 돈 15억하고 지금 돈 10억하고 어디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걸 없애버리면 미래가치란 말을 없애버리면 현재가치란 말을 없애버리면 즉 화폐의 시한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15억이 더 크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투자 분석을. 이걸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봐요. 현금 유입액. 요 현금 유입액이 내가 15억. 현금 유출액이 현가 10억. 그러면 여기에 미래가치고 이게 현재가치니까 15억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미래 돈 15억하고 지금 돈 10억하고 어디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폐 시한가치 때문에. 그러면 이걸 생각하지 말자.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생각하지 말자. 그게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다고. 그럼 투자 분석 기법은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이 방법은 정확한 방법이 아니죠. 이 방법을 투자 분석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화폐의 시한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투자 분석하기 위해서 화폐의 시한가치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여기 현금 유입액, 미래가치를 현재가치 만들고 이 현금 유출도 현재가치 만들어주고 그럼 현금 유출액은 10억이 현재가치야. 그럼 현금 유입액은 요 15억인데 요건 미래가치야. 그럼 현재가치를 만들자고. 현재가치. 그 미래돈을 현재가치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할인한다고 그래. 현가한다고 그래. 그럼 미래돈을 현재가치 만들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왜? 할인하니까. 할인율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이 금액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할인했어요. 이렇게. 자, 할인했습니다. 이렇게. 현재가치 만들었어요. 할인. 요걸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할인한다, 현가한다고 그래. 그럼 할인했더니 12억이 나온 거야. 그러면 요 들어올 돈
내 현재 가치 12억하고 나가는 돈이 현재 가치 10억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이제 두 번째야. 2번 현금 유입액 현가 만든 거예요. 요 15억을 현재 가치만 만든 거라고. 현금 유출 현재 가치.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둘 다 현재 가치야. 시점이 똑같아. 그러면 수입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합비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이제 시험 문제가 이 부분에서 총 8번인가 나와요. 작년에도 냈다고 이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투자 분석 기법은 합비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누어진다. OX? O. 근데 이 합비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이걸 할인 기법 그런단 말이야. 할인 기법. 할인하는 방법이라는 소리야. 그 위에 것은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비할인 기법. 그러면 이 할인 기법은 할인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걸 엄청 잘 물어본단 말이야. 그걸. 그럼 이제 논리 배웠어요. 논리를 배웠으니까 이게 합비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걸로 이제 나눠보게요. 자, 논리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거 아셔야 돼. 할인 기법은 합비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할인 기법에 뭐가 있는가 보게요.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 할인 기법.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 비할인 기법. 그럼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의 순수내, 순환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순위법, 그 다음에 연평균 순환가법, 현가의 수계환법. 이게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하니까 할인율이 있다, 없다? 있다. 엄청나게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순환가법에서 할인율이 뭡니까? 수익성수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순위 할인율이 뭡니까? 이거 요 두 개는 물어보지 않고. 자, 여기 마지막에 현가 해수 기한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 현가 해수 기한법은 요 현가 대신에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을까? 할인. 요걸 할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할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현가 해수 기한법, 할인 해수 기한법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해수 기한법은 합비의 시한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고. 그럼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칠판에 해수기간법이 두 개 나와요. 단순 해수기간법과 현가 해수기간법. 현가 해수기간법만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겁니다. 그냥 해수기간법, 단순 해수기간법,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됐어요. 요거 구별하는 거. 이제 요건 암기상이야. 이제는 내 손을 떠났어. 여러분 이제 알아서 하라고 이제. 틀리든 말든 여러분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은 여기 순수내 요 세 가지를 또 내고 연평균 수년가법, 현가의 수행법은 이름만 알면 돼. 이름만. 얘들은 합비의 시한가치 고려한다는 거. 그럼 여기 해수기간법, 회계적순위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이 중에서 요 두 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요거는 매년 나와. 근데 여러분이 재수가 없으면 매년 나오는데 공부는 엄청 했는데 계산 문제 한 문제 딱 나오고 말아. 계산 문제. 이게 지랄 같은 거야. 그럼 작년에 요거 냈는데 단독 문제 안 되고 지문 줘. 지문 줬는데 이렇게 줬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 시간 가치가 합비의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소리야. OX, X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중 합비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것은 그럼 요거 골라내면 되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박스 줘.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다음 중 합비의 시간 가치 고려한 것은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없어. 나는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 세 개죠. 특히 요 세 개. 요 할인 기법은 줄임말이야. 줄임말. 선생님을 쌤 하듯이 줄임말이라고. 그러면 할인 기법을 펼쳤으면 쌤을 펼쳤으면 선생님이죠. 그럼 요거 펼쳤으면 뭐라고 할까? 할인 기법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그래. 현금 흐름을 할인했다 그 말이야. 현금 흐름을 현재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이제 비교를 한 것을 좀 건데 요거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요걸 펼쳤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할인 무엇을 할인했다? 요 할인은 현재같이 만들었다는 소리야. 무엇을? 현금 흐름을. 할인, 현금, 흐름 또는 요거 수지 분석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28회 때 시험 문제를 할게요. 28회 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한다. OX, O.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순수내가 있다. OX, O.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할인율이 필요하다. OX, O. 그렇게 시험 낸다. 그렇게. 근데 시험장 가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 시험장 가면 그게 문제지, 그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거기 시험장 가지 않고 여기서 본다면 한 5점 정도 높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응?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계속 연습. 자, 이제 비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 이 부분. 여기 보면 요 순형가법, 수익성 내부승법, 여기 합의 시한까지 고려하는 거죠. 요 세 개는 투자 기간 또한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합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는가 이거는 너무 많이 냈어요. 너무 많이 냈고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을 낼 조짐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자, 요 비교는 여기 있는 방법하고 여기 있는 방법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하나 비교했잖아요. 얘들은 합의 시한 가치 고려한다. 얘들은 합의 시한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비교했어요. 또 다른 것을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또 다른 거 비교하는데, 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저는 투자 분석하는데 순형가법 갑시다. 순형가법. 그럼 순형가법은 뭘 구합니까? 순형가를 계산해요. 순형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고, 그러면 순형가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순형가법이야. 그러면 순형가를 계산할 때 순형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뭐 하는 거야? 뺀 거. 이게 순형가야. 그럼 이 부동산의 순형가는 얼마요? 2억. 현금 유입의 현가 12억. 현금 유출의 현가 10억. 그럼 순형가가 2억입니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 순형가를 계산할 때 이 부동산 순형가 계산할 때 요 10억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10억. 그럼 요 12억은 현금 유입 현가 12억은 1억, 12억. 요 세 개를 요 네 개를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를 현재 같이 만든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의 현금 흐름은 나가는 돈 10억, 들어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순형가 계산할 때 요 10억은 고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맞죠? 그럼 요 1억은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 말을 뭘 이해를 못 할까? 자, 봐요. 이 문제 순형가가 뭐야? 순형가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금 흐름이 10억, 1억, 12억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금 흐름인데 이걸 전부 다 생각하느냐? 그게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고 한다고. 모든 현금 흐름을. 그러면 이것만 생각한다. 요건 안 본다. 그럼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그럼 순형가 계산할 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현가를. 그럼 현금 유출 현가는 얼마야? 10억이야. 10억. 요 10억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순형가 계산할 때 고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지금 이제 글씨 하나씩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넘어가야 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 하니까 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12억을 계산할 때 1억, 12억. 요 15억을 현재 가치 만든 거라고. 그러면 요 12억을 계산할 때 첫 번째 1억, 두 번째 1억, 세 번째 1억, 마지막에 12억. 이거 생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죠. 그러면 순형가법은 순형가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고려한 거란 말이에요.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순소득 승수를 구해볼까?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승수법이죠. 어림셈법이죠. 합의 시한같이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순소득 승수는 공식이 총 투자액을 뭘로 나눈 겁니까? 순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이게 총 투자액이니까 10억이죠. 그럼 여기 순소득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순소득은 요 12억은 순소득입니까? 팔 때 나온 겁니까? 팔 때 나온 거죠. 팔 때. 그럼 이거 3년간 보유하면 순소득이 몇 번 나올까?
세 번 나오겠지. 세 번. 그럼 이게 순소득이라 봐요. 순소득이라 봐요. 그러면 순소득이 세 번 나오는데 요 순소득 일단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계산할 때 요 12억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순소득 승수를 계산할 때는 처분시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OX.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못 한다. 뭔 말인가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됩니까? 하고 가야 돼. 그러면 그렇군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순소득 승수에 순소득을 구할 때 순소득이야. 그럼 이거 똑같은데 만약에 요 두 번째가 순소득 2억이고 요 세 번째가 순소득 1억 5천이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1억, 2억, 1억 5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순소득은 1억이냐 2억이냐 1억 5천이냐 이 말이지. 1억이야 1억. 첫 번째 것 가지고 하는 거야. 첫 번째 것 가지고.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구할 때 이 순소득은 첫 번째 거 1억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계산할 때는 이 첫 번째 것은 생각하지만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8대 것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럼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은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10억, 1억, 12억. 근데 순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어림셈법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가볼게요. 28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수년제 가치는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X 되셨죠? 난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해. 자, 그럼 여기 비교 가봅시다. 예? 자, 비교.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은 투자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그런데 순소득 승수 등 어림셈법은 투자기간 동안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순순의 합폐시장가치 고려한다.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어림셈법, 합폐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순소득 승수 등 어림셈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OX, X.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자, 됐고 이제 하나씩 공부해야죠. 그럼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은 결론은 사실은 다 똑같은 방법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럼 순형가법부터 이제 공부해보면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수익성지수법으로, 내부순위법으로 타당성을 분석해 볼게요. 그럼 투자 대상 부동산이고 이 세 가지는 합폐시장가치 고려합니다. 할인 현금을 할인합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입니다. 할인율이 필요하겠죠. 그럼 할인율을 공부합니다. 할인율. 그럼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뭐고? 요구순위이고 수익성지수법도 요구순위이고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이고 그러면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이 같죠? 내부순위법은 다르고 요 수익성지수법의 할인율이 뭐냐고는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순형가법 요구순위율, 내부순위법, 내부순위율. 무조건 순형가법이 나오면 무조건 요구순위 하면 돼. 뭘 물어봐든 간에. 순형가법은 무조건 요구순위율,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율.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순형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어딨어? 요구순위 주관적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요구순위를 크기에 따라서 순형가는 달라질 것이다. OX? 그럼 요구순위 높아지면 할인을 많이 하니까 순형가는 낮아질 것이다. 지난주 그거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어요. 지난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기억이 없잖아요. 그게 공부야. 그게 공부. 그럼 지난주에 요구순위 높아지면 순형가는 낮아진다를 뭘 배웠냐면 합폐 시한가치 처음 시작할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계수는 커진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그다음에 요구순위 높아지면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환원율이 높아지면 분할가치는 낮아진다. 그때 했는데 기억이 없죠.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순형가법은 요거 이제 순형가법으로 적용하려면 순형가를 계산해. 순형가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가치가 있다.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순형가는 무조건 뒤에 0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뭘 계산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고, 그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요 자리가 바꾸면 틀린 말이고. 오케이? 그럼 내부 순위법은 뭘 계산하고? 내부 순위를 계산하고, 내부 순위라고 뭘 비교한다? 요구 순위라고 비교한다. 그래서 내부 순위이 요구 순위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 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지난주는 요구 순위라고 뭐하고 비교했어요? 기대 순위. 요 내부 순위이 기대 순위입니다. 기대 순위를. 이제 순영가법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고? 순영가고. 우리에게 물어본 것은, 시험에 물어본 것은 순영가의 개념과 계산을 물어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은 가장 중요한 건 뭐고? 수익성 지수가 되는 거고, 우리 시험은 수익성 지수의 개념과 계산을 물어봅니다. 그럼 내부 순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순위이고, 우리 시험은 내부 순위의 개념과 계산을 물어봐요. 그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순영가법은 개념하고 계산이 6대4 정도로, 개념이 6, 계산이 4. 수익성 지수법도 6대4. 근데 이 내부 순위법에서는 내부 순위, 개념이 90%, 계산은 딱 한 번. 그러면 순영가법이 가장 중요한 게 순영가고,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고, 내부 순위니까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순위 무엇인가를 봐야지. 그럼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세 가지. 합비 시장가치 고려한다. 그럼 고려하면 무조건 현가란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럼 보자고요. 순영가.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현금 유출 현재가치 이렇게 써놓는 거야.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 전부 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써놓고, 이 앞에가 순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그럼 순영가는 뺐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 순영가가 딱 나오면, 계산 문제 아니라 이론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이거 옳은 집은 틀린 집을 판단할 때 꼬리표에 현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하는 거야. 없으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현재 가치가 없으면. 그럼 현재 가치가 있어. 이제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 현재 가치가 있어요. 그럼 현재 가치 있으면 무조건 옳은 말은 아니에요. 왜? 요 유입하고 유출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가 나왔어.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 현재 써놓고 나누는 거. 나누는 것은 분수식이야. 분수식. 그래서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로 나오면 현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으면 틀린 말이고, 있는데 있으면 무조건 옳은 말이 아니라 있는데 분자 부모 바꾸는가 보고,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를 나눈 거예요. 내부 순위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같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이고 현금 유출 현재 가치 1억이면 같죠? 같으면 뺀 것을 뭐라고 그래? 순영가. 그럼 순영가는 몇이고? 0이고 나눈 것은 수익성 지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열 몇 번 나왔다. 여기에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순영가를 1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0으로 1로 만드는 할인율. 이게 내부 순위. 자, 이제 큰 틀에서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것은 이제 부수적인 거야. 그럼 이제 순영가법부터 가볼게요. 그럼 순영가는 뭘 계산한다? 순영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럼 순영재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면 순영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순영가가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 가치 있다. 그럼 순영가가 뭐냐 말이지. 다 했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 현재 가치 빼는 거. 근데 꼭 유입을 할 필요 없어요. 들어오는 돈 현재 가치, 총 수입 현재 가치, 총 비용 현재 가치 빼는 거요. 요거 빼고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순영가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OX, X 이렇게. 자, 3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3번도 똑같은 말이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에게 들어온 돈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수입이야. 수입. 그럼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영업에서 들어오는 돈,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 이게 영업에서 들어온 거잖아. 세후 연금 수지 현가. 팔았을 때 세후 지무복 현가. 여기에 나에게 들어올 권리서 안 되는 금액이 현재 가치. 그럼 내 돈 나가는 거 지분 투자해. 됐죠? 요것도 순영가. 3번은 아직 출제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와요. 투자 분석할 때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순수내는 합계 시장가치 고려하니까 그냥 수입과 그냥 지출을 비교한 게 아니라 수입의 현가하고 지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요 수입은
요 수입은 세금을 낸 다음에 수입이겠습니까? 세금 내기 전이겠습니까? 세금을 낸 다음이지. 세후지, 세후. 세전 수입이, 세금 내기 전에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많이 내버리면 투자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할 때는 요 수입은 무조건 세후야, 세후. 세후 수입이란 말이에요. 세후 수입. 세후. 그럼 투자 분석할 때 현금 흐름은, 투자 분석할 때 현금 흐름, 수입은, 지출은 세금을 내기 전이다, 세금을 낸 후다. 세금을 낸 후다. 세후. 당연한 거야. 이거는 공부거리가 아니라고. 이건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시간도 없는데 그래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이 이 분산을 투자 분석한다 해봐요. 그럼 투자 분석할 때 방이 10개고 하나당 얼마 받을 수 있고 경비는 얼마고 이자는 얼마 내고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는가 생각한다 안 한다?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투자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투자 분석할 때 세금 전입니까? 세금 후입니까? 그 말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네. 저런 말 하고 있어.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 생각을 안 하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생각 안 하니까 자, 다른 말 하잖아, 이게. 생각을 해, 생각. 응?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년가야. 그럼 수년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 다 끝났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수년가법의 특징이라고 있는 거야, 특징. 자, 수년가법의 특징은 1번 화폐의 시한가치 고려합니까? 그렇죠. 2번 가치 가산 원리 잘 설명하지 않았고 부의 극대 가져오고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이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는 아까 설명했죠. 10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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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다 생각한다. 그러나 순소득 승수처럼 어린셈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요. 자, 이게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수년가법의 특징인데, 그럼 이 화폐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것은 수년가법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수익성 지수법도 내부수익법도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거니까. 그럼 모든 현금을 고려하는 것도 수년가법만의 특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현금을 고려하는 것은 수년가법만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 4개 중에서 요 가운데 2개, 요 2개는 수년가법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 가산의 원리와 부의 극대화를 가져온 것은 수년가법만 적용되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요 2개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오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요.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만 뭡니까? X입니까? X. 자, 이렇게 했잖아.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가치 가산을 성립하지만 OX, X. 수년가법만 가치 가산을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의 극대화에 가는 것도 수년가법만 부의 극대화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자, 할인율이든 재투자 수익률이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수년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게 나오겠지. 그럼 동일한 현금의 투자이라 똑같은 현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구 수익률의 크기에 따라서 수년제 가치가 다르다. OX? O?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여기에 요거 이제 2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럼 수년제 가치는 뭐한다? 낮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상승하면 수년 자체는 감소한다. 그럼 반대로 할인율이 낮아지면 수년가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 이제 수년가법은 다 끝났어요. 수년가법 끝나고 좀 있다가 수년가법, 수익성법, 내부수익 이제 비교할 때 그때 나오면 되고. 그럼 여러 가지 공부한 것처럼 별것도 없어요. 수년가법은 수년가를 계산해라. 그 수년가가 뭐냐?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을 뺀 것이다.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뭐다? 요구 수익이다. 그럼 요구 수익 크기에 따라서 수년가는 달라질 것이다. 그럼 수년가법의 특징은 하가 부모다. 안물에 따라서. 근데 이 중에서 가치 가산 원리, 부의 극대화는 수년가법만 가져오는 것이다. 더 이상 없다니까. 자, 이제 수익성 지수법은 뭘 계산한다?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것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고 1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익성 지수다. 지수. 첫 번째 시간에 너무 힘을 빼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좋으니까 첫 번째 시간에 너무 힘을 빼지 말라고. 첫 번째 시간은 가만히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힘을 내야 되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가장 중요. 수익성 지수가 계산 문제 아니면 요것밖에 안 나와. 계산 문제 아니면.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뭐
할인율이 뭐냐, 수익성 지수법 특징이 뭐냐, 그거 한 번도 안 내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은 요 수익성 지수 요거 개념하고 계산 문제야. 이렇게. 계산 문제는 수익성 지수법 계산 문제, 수익성 지수 계산 문제는 수년가 계산할 때 곁다리로 따라 들어가는 거야. 따라 들어가. 단독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내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익성 지수 계산 문제는 수년가 계산할 때 곁다리로 따라간다고. 수년가 계산하잖아요. 그럼 바로 수익성 지수가 계산된다고. 수년가는 빼는 거고 그걸 나누기 해버리면 수익성 지수가 되니까. 자, 수익성 지수가 시험에 나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뭘 점검한다? 현가 있는 거 없는 거 점검한다. 그 다음에 유입과 유출이 자리가 바뀌었는가 보는 거예요. 바뀌었는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눈 거고, 요거 분수식이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액, 지출액 현가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맞습니까? 요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참고상으로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수익성 지수 있죠. 수익성 지수. 요 수익성 지수를 다른 말로 쓸 수 있어요. 다른 말. 요즘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시나요? 편익 비용 비율, 편익 비용 분석,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튜브라는 뉴스 같은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구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들어보셨구나. 계속 나오는데, 편익 비용 분석,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익 그냥 쓸 필요 없어요. 쓰고 싶으면 써보세요. 편익 비용 비율, 이런 말이 계속 나와 뉴스에서. 그래서 뉴스에서도 어디선가 저런 말 쓰지 마라 하면 또 안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할 때 나와요? 그 고속도로,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속도로 있죠. 그 고속도로 이야기할 때 이거 한다고. 고속도로 할 때 편익하고 비용을 분석해야 되거든. 그럼 고속도로 하나 만들다고 할 때, 그러면 기초조사, 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했니 안 했니 막 그러잖아요. 그럼 타당성 분석할 때 편익 비용 분석을 해야 돼. 그럼 고속도로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 편익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무슨 면, 뭐 강산면도 나오고 뭐 양수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양수리로 하면 비용은 얼마고 편익은 얼마고, 강상면으로 하면 비용은 얼마고 편익은 얼마고, 요거 분석이 한다고. 그럼 만약에 어떤 면으로 했는데, 강상면으로 했는데 비용이 더 크다, 그럼 안 해야지. 강상면으로 했는데 편익이 더 크다, 그럼 일단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통과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편익 비용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를 만들든 신도시를 만들든 전부 다 이거 해요. 편익 비용 분석. 근데 나중에 봐봐요. 이제 뭐 국정조사 하고 막 그런다 하니까 나중에 봐봐요. 그럼 이런 말 나온 거 안 나와. 편익 비용 분석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싸운다고, 그 현들끼리. 그럼 뭐 했는데 어쩌죠. 그럼 했는데 자료 내놔봐요. 그러면 뭐 내놓을 수 없어요 막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 이걸 편익 비용 분석이라고 하고, 편익 비용 비율이, 편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편익은 유입입니까 유출입니까? 유입이지. 유입. 편익이 이익이 이익. 요걸 베네피트에서 B라고 그래. B. 그 비용은 지출, 유출, 요걸 코스트 C라고 그래. 그래서 BC 분석 그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BC 분석했어요 막 그런다고. 그게 이거라고. 이거. 그러면 이거 수익성 지수는 편익 비용 비율 이렇게도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 같은 데는 여기 수익성 지수,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 이렇게 써놓게 돼요. 이렇게. 시험은 수익성 지수라 나오지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요즘 뉴스에서 잘 나오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여기에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결국은 편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거 따져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편익이 만약에 1.2인데 비용은 1이다. 그럼 수익성 지수 몇이다? 1.2다. 그럼 비용 1일 때 편익이 1.2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1.2다 이 말은 비용은 1인데 나가는 돈은 1인데 들어오는 돈은 1.2다 이 소리지.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많죠.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여기에 이제 수익성 지수를 합니다. 자, 수익성 지수 뭐 참고사항으로 뭐 이 정도 안 해야지. 뭐 중개사가 되면 수익성 지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실무에 나가면 수익성 지수란 말은 안 써요 거의. 그 뭐예요? 대부분이 편익 비용 분석 그런다고. 편익 비용 분석, BC 분석 이렇게 한다. BC 분석. 자, 수익성 지수, 이제 시험은 수익성 지수가 나올 거니까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현가가 있는가 없는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가가 있는데 유입과 유출이 자리가 바뀌었는가 보고.
자, 갑시다. 그럼 수익성 지수 여기서 끝이야. 계산 문제 빼고는 끝이라고. 혹시라도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이 뭐냐? 그럼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자, 내부 수익률법으로 갑니다. 내부 수익률법을 뭘 계산합니까?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뭔데요?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야. 여기 이제 내부 수익률인데 요거는 나오도 않으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10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1억이 된대요. 그럼 1년 동안 11억을 벌어요? 1억을 벌어요? 1억 벌어요.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 요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거든. 그럼 기대 수익률은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벌었으니까 몇 퍼센트? 10%.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요거 이제 계산 문제 딱 한 번 나왔고, 그럼 이제 내부 수익률은 개념이 나온다 했잖아. 아까 다 했네. 세 가지.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시현가 같게, 순현가 0으로, 수익선수는 1로. 됐습니까? 요거 11번이나 냈죠.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 이제 됐어요. 자, 이게 참고라고 나왔는데 얘도 여러분 책에 없는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참고, 좀 이따가 오늘 참고사항을 몇 개를 줄 건데 그 참고사항은 오늘 계속 저하고 연습을 할 거라고. 이 참고라고 나온 것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근데 나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참고는 추가 투자가 있으면 복수의 내부 수익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부동산을 내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해요. 내부 수익률법. 그럼 내부 수익률법 적용하려면 뭘 계산해야 돼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가 3년간 보유한다. 그럼 여기에 0. 그래서 10억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10억짜리 지금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있는데 1차 년도에 1억이 들어올 것 같고 2차 년도 1억이고 3차 년도 1억이고 그 다음에 3차 년도 팔 때 12억이 들어올 걸로 예상돼. 이렇게 이러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투자가 몇 번 됐어요? 한 번. 그럼 이 경우는 투자가 한 번 됐죠? 이 경우는 내부 수익률이 한 개 나온다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거 10억짜리인데 처음부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서 1년 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럼 1년 후에 추가 투자는 거야. 추가 투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추가 투자죠. 그러면 1년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1억이 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1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가 투자가 지금 2번 이루어진 거야. 추가 투자야. 이때는 내부 수익률이 2개가 된단 말이에요. 2개. 이해됐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산 내부 수익률로 투자 분석하는데 내부 수익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추가 투자하면 그러면 그냥 추가 투자가 없으면 그냥 요 10억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면 내부 수익률 하나 나와. 1개. 근데 추가 투자가 있으면 내부 수익률 2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투자가 있으면 내부 수익률 2개 나오면 이 부산 이제 내부 수익률 2개 나왔으니까 내부 수익률이 2개 나올 건데 자, 1번은 내부 수익률이 10%고 2번은 내부 수익률이 13%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 내부 수익률 2개 나왔죠. 그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1%라고 가정해 봅시다. 11%. 그럼 11%라고 가정하면 요구 수익 내부 수익률 첫 번째 10% 가지고 하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니까. 그럼 두 번째 거 하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러면 이렇게 내부 수익률 2개 나와버리면 첫 번째 것까지 하면 투자를 안 하지만 두 번째 거 하면 투자를 하게 된다고. 그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떤 것 사용할 줄은 모르잖아요. 여기 내부 수익 1개만 나오면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가 판단되잖아요. 그 2개 나오니까 1번 가지고 하면 투자 가치가 없는 거고 2번 가지고 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투자가 있으면 투자가 한 번 더 이루어지면 내부 수익이 2개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내부 수익이 2개가 있어버리면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기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할 수가 없다. 2개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참고야. 요거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한다고. 자, 다시 해볼까요?
내부 수익 여기까지 이제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 참고가 나오면 우리를 어렵게 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부 수익은 요구 수익하고 비교해서 투자 분석하는데 추가 투자가 있는 경우는 복수의 내부 수익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험은 추가 투자가 있다 이런 말 안 줘. 안 주고 복수의 내부 수익이 존재할 수도 있다. OXO. 그렇게 되면 투자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OXO. 그럼 이런 경우는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분석할 수 없고 무슨 법을 해야 된다? 순형가법을 해야 한다. 순형가법은 무조건 순형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다?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나온다니까. 근데 순형가법은 무조건 다 된다고. 자, 복수의 내부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내부 수익 다 끝났네 이제. 자, 순형가법, 수익성립법, 내부수익법 비교 나오는데 이제 한 5분이면 이번 시간 다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거 하기 전에요. 요거 봅시다. 순형가법, 수익성립법, 내부수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왔는데 요 세 가지 전부 다 매기한의 현금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모든 현금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전부 다 합계 시장가치 고려하지요. 그다음에 할인율은 순형가 요구 수익률, 수익성지수 요구 수익률, 내부수익법은 내부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 여부 이제 요거 여기 이제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여기서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지금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순형가법입니다. 순형가. 그럼 순형가법을 한다. 그럼 순형가법을 적용하려면 뭘 계산한다? 순형가를 계산해야 돼. 순형가 계산. 그러면 순형가 계산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요구 수익률. 그러면 순형가법은 사전에 미리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럼 이거 수익성 지수법으로 갑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돼. 그럼 수익성 지수 계산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되겠죠? 할인율이 뭡니까? 요구 수익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모르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개,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약간 힘들어요. 그럼 요걸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해요. 내부 수익률법.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면 뭘 계산해야 돼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다고. 내부 수익률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면 순형가법은 순형가 계산할 때 미리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는 거고,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를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는 거고, 순형가, 수익성지수, 요구 수익률을 모르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사전에 미리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돼. 그럼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말이라고.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치가산의 원리와 부의 극대화를 가지는 건 뭐다? 순형가법만. 그만.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은 성립하지 않고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자, 그거 하기 전에 참고사항 하나 해볼게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투자의 타당성 분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서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무슨 법을 해야 한다? 순형가법. 자, 이제 이 부분 할 건데,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약간 여러분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여기에 A 분산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분산이 이렇게 4개 있어요. 그럼 순형가 A 부동산 순형가가 자 1억이고 B는 8천이고 C는 6천이고 D는 순형가가 0입니다. 이렇게. 자, 수익성 지수로 가봅시다. 그럼 수익성 지수 계산했더니 A는 1.2가 나오고 B는 1.3이 나오고 D는 1.4, 요거 1.4 합시다. 1.4가 나오고 D는 1.3이 나오고
그럼 C는 1.3이 나오고 D는 1이 나오고 내부 순위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내부 순위를 계산할 때 요구 순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이제 요구 순위를 이제 써놓을게요. 이제 요구 순위는 만약에 10%로 합시다. 근데 A의 내부 순위는 요게 11%고 B는 12%고 C는 13%입니다.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 D는 요구 순위 10%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A 부동산 봐봐요. A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요? 타당성이 있죠. 내부순위법도 타당성이 있죠. 왜? 요구순위 10%보다 내부순위 더 크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를 단일 투자는 하나만 본다는 거야. 그럼 단일 투자이면 A면 하나만 분산하면 순형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 타당성이 있고 내부순위 타당성이 있고, 순형가법으로 타당성이 있는데 수익성법으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의 분산이면 순형가법이나 수익성법이나 내부순위 결론이 똑같아야 돼. 예? 자, 그럼 요 2분산 갑시다. 2분산은 순형가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0.9고, 그 다음 내부순위는 8% 이렇게. 그럼 2부동산 봐요. 2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익성법 타당성이 없죠. 내부순위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하나만 보면 단일 투자이라면 순형가법을 하든 수익성법을 하든 내부순위 결론이 똑같아요. 그게 단일 투자냐? 그러면 D 벌려요, D. D는 순형가가 0입니다. 그럼 수익성수는 반드시 1이 돼요. 그러면 요구순위하고 내부순위 같아진다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단일 투자이라면 하나의 부동산만 본다면 순형가가 0인 경우는 수익성수는 반드시 1이 된다. 하나의 분산이라면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순위 결론이 똑같다. 됐지요? 자, 그냥 투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투자의 우선순위. 투자의 우선순위는 요거 2는 처음부터 안 해요. 2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그럼 순형가법을 적용할 때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형가가 가장 큰 것부터 하는 거야. 큰 것부터. 그 뭡니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그 수익성 지수법으로 갑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의 우선순위가 B부터 나와요. B, 그 다음에 C, A, D. 그럼 내부순위법은 C부터 나온 거야. C. 그 다음에요. B, A, D. 됐죠? 그럼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순형가법, 수익성법, 내부순위 결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순형가법으로 하면 A를 선택한다고. A. 그럼 A를 선택하면 돈을 얼마 벌까요? 1억을 벌어요. 근데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면 B를 선택해. B를 선택해 돈을 얼마 벌어요? 8천 벌어요. 8천. 여기에 돈 벌어주는 거야, 순형가가. 그럼 내부순위법은 C를 선택해요. C는 내부순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돈 벌어주면 6천이에요. 6천. 그러면 순형가법, 수익성, 내부순위 순서가 달라지면 어떤 방법을 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순형가법. 이게 순형가법이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내용 다 끝났습니다. 이론적으로 나오면 이 정도에서 끝날 거니까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처음에 여러분 들을 때 체계적이면 비체계적이면 구별도 못해요. 근데 요즘 다 알잖아요. 왜? 반복. 처음에 비진이 의사표시가 뭔 말인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되잖아요. 그치? 자, 갑시다. 비교. 단일 투자의 경우 하나만 보면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순형가가 0인 단일 투자는 수익성수는 몇이다? 1이다. 그럼 여기다 반드시 넣어줘. 반드시. 그럼 수익성수는 반드시 1이다. 반드시 1이다. OX?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내부수익하고 요구수익이 같다. 됐죠? 오케이. 자, 2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불을 극대화시킨다? 순형가법. 요거 다 됐잖아요. 이렇게. 재투자 순위를 할인율 순형가법 무조건 요구순위이고 내부수익법은 내부순위이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고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다? 순형가법. 무조건 순형가법. 자, 이제 다 끝났어요. 합계 시한 가지를 고려하는 거 다 끝났습니다. 이게.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복수의 내부순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수의 내부순위. 내부순위법은 사전에 요구순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순형가법의 특징은 하가 부모인데 이 중에서 가치가산 원리와 부의 극대화 관한 것은 뭐만? 순형가법만. 그러면 아까 우리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랐죠. 그러면 순형가법과 내부순위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불을 극대화시킨다? 순형가법으로 했을 때 불을 극대화시킨다. 더 이상 없어. 선생님 믿어도 돼? 믿어도 돼. 이 정도까지만. 자, 고생하시고 쉬었다가 투자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10분 쉬었답니다.